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을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태장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을 구해달라. 1번 문제답게 나온 거군요. 봐,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이라는 뭐 열심히 이렇게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하기 하는 거죠.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하기를 샥 해가지고 열심히 더하기 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대값이 된다. 괜시리 식을 써가지고 어렵게 됐나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요. 전부 분모가 5니까 자, 곱하기해서 2가 되고 곱하기해서 2가 되고 곱하기해서 6 이렇게 돼가지고 5분의 10 처리해서 2 이렇게 되면 이게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히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른 이야기는 특별하게 더 할 거 없고요.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하기해서 쫙 다 더하기 하는 것이 기대값이다. 평균 구해가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리나요? 자, 이항분포 다 완전히 가르쳐줬네요. 자, 평균 분산 이것도 완전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NP,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NPQ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100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20 나오는 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건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데 이미 이거 계산이 20이니까 5분의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됐습니까? 1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이것을 또 더하기 해달라 해서 36 하는 건 별 문제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다시 한번 점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항분포 사실 다 가르쳐주면 거의 만세입니다. 만세. 자,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확실하게 이제 공식처럼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계속 강조합니다. 자, 2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A, 서로 다른 두 원소 A, B에 대하여 합이 5의 배수가 되겠다.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이제 만든다면 이쪽에서 이제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딱 고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10이 되는데 합이 5가 돼야 되겠다. 5가 될 때는 그러면 뭐가 되죠? 1, 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 3 이렇게 되겠고 동시에 꺼내는 이런 개념이니까 순서 바뀔 것도 없죠. 그럼 두 가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볍게 확률 5분의 1. 호호. 아직까지도 역시 앞쪽 문제라서 쉬운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서로 다른 두 원소다. 집합에서 두 원소 A, 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원소를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5 곱하기 4 되느냐 이렇게 컨비네이션 형태로 골라서 10개까지냐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특별하게 더 언급할 항목이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A, B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 만세입니다. 이야, 이제 역시 앞쪽 동네라 계속 쉬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독립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갈 때는 PA 곱하기 PB 확률을 이렇게 열심히 곱하면 된다. 이게 다죠.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고 성립 안 하면 종속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된 것 같습니다. 10분의 1 결과 나와 있고 5분이 가르쳐주고 P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약분하면 2 처리되니까 PB는 가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 이렇게 계산되나요? 됐죠? 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독립. 제가 만세를 지은 이유는 이거 결과 이거 하나만 잘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쉽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독립인지를 좀 판단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마무리합니다. 5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죠? 자, 넓이를 열심히 구했을 때 원래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했을 때 이 부분이 확률이다 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kx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쫙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가 3k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랬을 때 이 함수하고 정이 주어진 이 부분에서 여기 둘러싸인 이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할 건데 이 넓이가 바로 뭐다? 확률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넓이를 다 구한다는 얘기는 이게 확률의 총합이다. 확률이 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확률의 총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가로 길이가 그러니까 3 되겠고,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2분의 9K 이 결과가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은 당연히 9분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지금 앞쪽 동네에서 각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항목들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학습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하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됐을 땐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 준다라는 개념, 뭐 그 개념 하나 가지고 풀이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총합 이런 형태가 되니까 1이 되겠다. 이런 아주 간단한 이론 가지고 문제가 하나 만들어진 거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이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뭔가요? 확률 변수 x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메모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할 때 여기다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좀 살짝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4라고 썼네. 2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메모해 가지고 평균이 10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래 됐을 때 8부터 14까지, 그러면 8이라는 숫자가 이쪽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또 14 이렇게 딱 처리해서 그때의 확률이다. 그러면 역시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에 요 넓이, 요 넓이가 확률이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표준화 과정, 시그마분의 x-m 이런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2가 되겠고요. 들어가는 숫자가 x자리에 이제 8도 들어가고 14도 들어가고 두 번 산수해야 되는데 식 두 번 쓰기 뭐해서 한 번만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8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14 집어넣게 되면 4에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쌓아 고쳐갔을 때, 자, 마이너스 1 하고 2 이렇게 돼서 여기 넓이를 구해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표에 가서 마이너스 1 하고 이 숫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는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니까 이제 플러스 1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숫자, 이 부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쪽 부분의 넓이, 이쪽 부분의 넓이, 즉 좌우의 확률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합쳐야 되겠죠.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치가 얻어지는 건가요? 4, 3은 이제 5가 되겠고, 끝자리가 5, 끝자리가 두 개씩이나 있네. 그 다음에 여기 7에, 여기 얼마인가? 8에 1에 8, 8185가 되는군요. 자, 그러니까 5번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서 이제 그래도 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자, 정규분포 이렇게 m 시그마 제곱 쓰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출제자가 그런 거 함정 노리고 여기 지금 2제곱 이렇게 안 하고 그냥 4 썼는데 이런 거 좀 살짝 조금만 조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식으로 그냥 해결해도 되는데 문제가 무엇을 푸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평균 10인데 8부터 14까지 요 부분에 있는 넓이를 구해갈 거야 라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화식 이거 기억하고, 표준화식 모르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돼서 연산 그냥 수식도 아니고 그냥 숫자 더하기 빼기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잘 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되겠죠. 자, 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빨간 공을 포함해서 20개의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30번 반복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번을 반복한답니다. 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독립시행이죠. 근데 이거에서 이제 평균 이렇게 갔으니까 이건 이제 이항분포라는 것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자, 30번을 시행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빨간 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빨간 공이 X가 들어있는데, 자, 포함한 20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20개 중에 빨간 공이 X 되니까 이제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확률은 먹고도 그랬죠. NP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0 곱하기 20분의 x 이렇게 처리했는데 뭐 약분해서 뭐 2분의 3x 이렇게 구해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자, 그랬을 때 평균이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 처리되니까 x는 8에서 계산 결과 나오나요? 됐습니까? 자, 가볍게 x가 8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약간 문장으로 좀 표현을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확률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런 것을 하나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시행을 또 30번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자, 이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독립시행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근데 그런 거로 가서 이제 나중에 평균 구획하는 게 이제 확률로 분포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면 뭐다? 이항 분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독립시행 분포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독립분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항 분포라는 걸 판단했으니까 거기서 평균 구획하는 식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배운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좀 연결이 좀 잘 되십니까? 배운 내용들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7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번 시작하겠습니다. 2, 4, 6, 8, 10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만들겠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를 구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2장을 뽑으니까 차이가 제일 작게 되면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차이가 8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차가 4가 되는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좀 수월해지겠습니다. 자,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고르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됐고, 숫자 차이가 4가 난다는 얘기는 뭐 2, 6, 4, 8, 60 이렇게 꺼내면 되겠습니까? 그럼 3가지인데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계산하면 10이 되겠고 3. 자, 확률 표 만들 때 여기 그러면 10분의 3 만들면 되겠습니다. 10분의 3 만들었습니다. 오, 이게 다네요. 아, 이제 이게 표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절차를 좀 물어봤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 과정 이거 하나 물어봤습니다. 표를 다 만들면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쭉 써야 될 항목 중에서 이런 절차로 확률 이산확률 분포표를 이제 만들어 간다. 뭐 이런 항목이겠죠. 자, 지금 어쨌든 문제는 요 항목 4일대 항목 요 한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그냥 확률 관한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10분의 3 구해갔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집합 Y집합이 주어졌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택했는데 그것이 1대1 함수일 확률을 구해달라. 함수의 가지수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뭐 가장 기본이면은 뭐 그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뭐 A가 가서 대응될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되겠고, B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도 4가지, C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4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 부분이 이제 가볍게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A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4가지가 상관이 없는데, B는 A가 가서 대응된 숫자를 제외한 다른 숫자가 대응돼야 되겠고, 다른 문자. 그럼 C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개를 제외한 다른 문자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이 됐죠. 4는 약분을 거고, 또 2도 한 차례 또 약분이 되겠고, 그럼 이제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까? 되겠죠? 이건 역시도 좀 수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 가지수인데, 그냥 함수 부분에서 뭐 이렇게 x에서 y로 이제 전체 가지수 뭐 갈 수 있는 거 4가지 나오는 거 되겠고, 그 다음에 1대리면 그 다음 최고제곱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좀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구간 0부터 4까지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부터 4까지 확률이 이렇다. 오, 무지 특이한 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0부터 a까지 또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구간 자체가 0부터 4 되어 있으니까 이 x값을 0부터 즉 p 0부터 x 4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때의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니까 4a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전 구간이니까 전 구간의 확률은 1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4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A 값은 쉽게 구해졌는데, 요 어쨌든 이 표현이 좀 낫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고 x 이제 a 값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4분의 1까지 요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어진 조건이 아주 특이합니다. 와, x부터 4까지 확률이 나와 있는 거지 0부터 4까지 확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이제 0부터 4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표현하는 확률이 중간에 x라는 문자가 나와서 x부터 요까지 확률을 저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0부터 4까지가 이제 전체가 되니까 전체 확률이 1에서 그럼 이제 요 규칙에 따지면 요게 x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부터 x가 4까지의 확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바로 요 확률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요런 표현을 좀 바꿔서 써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아주 좀 여기가 좀 독특하게 주어진 겁니다. 원래 이제 범위 앞에서부터 확률이 아니라 중간에서부터 뒤쪽으로 가면서 확률 이렇게. 그럼 요 식을 보게 되면은 자, 이제 1 빼기 됐습니까? a 곱하기니까 4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4 빼기 x 4 빼기 이 값이 지금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4분의 16에서 빼니까 15가 처리되고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15가 되네요. 그러니까 확률은 16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쉬운 문제 끝나고 이제 10번부터 서서히 어려운 문제가 시작되는 건가요? 첫 번째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평상시 보던 그 형태에서 좀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개념 설정 이렇게 하더라도 보게 되면 0부터 4까지 뭔가 함수가 여기 확률이 연속 확률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확률이 이제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확률이 중간에 뚝 잘라서 x부터 여기까지 x라는 숫자 값을 여기다 싹 집어넣게 되면 x부터 여기 4까지의 여기의 넓이 즉 확률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서 좀 뒤쪽부터 되는 게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전 범위 확률을 구하게 되면 넓이 총합 그럼 이렇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1 이렇게 나온다 해서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겠고요. 교묘하게 또 a를 이렇게 또 여기다 또 대입을 해서 0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식 자체는 0부터 구해가는 게 아니라 뒤쪽부터 구해 올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개념 설정해가는 이 부분이 주어진 식을 얼마나 좀 바르게 좀 잘 보고 맞게 풀려고 좀 노력했느냐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얼핏 그냥 편하게 계산하려고 치면은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주어진 식이 나름 살짝 변형되어 있는 거니까 그 변형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바르게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살짝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정도는. 자,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다시 듣기 하셔가면서 공부 좀 착실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진다. 주사위를 한번 던진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동전 던질 때 동전이 총 2번 나오겠습니다. 먼저 주사위를 던지니까 먼저 홀수눈이 나온다. 그러면 홀수눈 나올 확률이 2분의 1 되겠습니다. 홀수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엔 동전을 2번 던지는 거죠. 2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2번 전부 다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여기가 이제 독립시행 모양으로 이제 계산해야 되겠네요. 더하기 짝수눈이 나온다. 이때는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 동전을 4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4번 중에서 2번 나와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2분의 1 제곱도 2분의 1 제곱 결국은 4제곱이 되는 거군요. 자, 확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여기 1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4 컨비네이션 2는 4, 3의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2 남았고 2분의 1이랑 이거 좀 소거가 되겠네요. 3천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16분의 3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와, 그렇다면은 이제 16으로 통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16분의 여기 2 처리되니까 5 이렇게 돼서 16분의 5를 답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주사위를 먼저 던져서 홀수 짝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각각에 맞춰서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잇따라서 일어날 때는 이제 곱하기해서 계산해 가는 그 부분
별건 없죠. 그냥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에 관련된 그런 항목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문제 진행되는 순서대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2번 풀어갑니다. 이산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 자연수이고 이게 또 뭐죠? 아하, 이 부분이 이제 또 문제 뜻 파악하는데 좀 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평균 나왔을 때 평균이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여기가 좀 살짝 어렵죠. 그럴 때는요,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변수가 1에서부터 5까지 되어 있으니까 x라는 변수는 1, 2, 3, 4, 5 이렇게 변수를 가져. 확률은 구체적으로 확률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뭐 P1, P2, P3 이렇게 해서 P3, P4, P5다 이렇게 확률이 각각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y라는 분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역시 1, 2, 3, 4, 5 이렇게 변수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그 녀석의 확률은 이 x일 때 확률의 3분의 1하고 이거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3분의 1 P1 더하기 15분의 2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이 되겠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3을 또 뭐 4를 좀 예를 들면 3분의 1 P2 더하기 15분의 P2가 아니라 4니까 P4 더하기 15분의 2 이렇게 해서 확률이 구성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이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P1부터 P5까지 다 더하게 해주면은 합이 1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1 될까 생각하면 더하기 해보면 됩니다. 3분의 1에 P1 또 P2에서부터 P5까지 다 더하게 해주고 15분의 2가 5번 나오니까 5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 부분이 1이니까 3분의 1 약분하니까 3돼서 더하기 3분의 2 그래서 1 확률 분포가 된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대략 이게 무슨 뜻인지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관계분 주어진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자 해서 이제 좀 만들어 본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기대값이 3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이 표에서 열심히 확률하고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를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P1에 2P2에 3P3에 4P4에 5P5 이렇게 계산한 이 결과가 평균 3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Y에서 또 구하려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막 곱하기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냥 곱하기 똑같은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P1 더하기 2P2 더하기 이런 부분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이제 여기 곱하기 하는 부분 똑같은 거니까. 그죠? 쭉 해서 이제 5P5 이렇게 생기겠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15분의 2 공통에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 여기 부분은 위에 거 나온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15분의 2 곱하기, 이건 이제 다 더하기 해주면 15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약분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3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3이 있어야 돼. 있겠죠. 열심히 계산했는데 없으면 되겠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요 관계식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다면 좀 계산 속도가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니까 한 방에 또 이해가 되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 해서 이제 그 뜻 파악하는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산확률 변수가 1부터 5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인 거고, 확률은 안 가르쳐 줬으니까 P1, 2, 3, 4, 5 이렇게 좀 해서 이런 모양의 X 변수가 있다. Y 변수가 문제죠. Y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얘도 이제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기 X 확률에다가 3분의 1 곱하기고 15분의 2 이렇게 더하기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겠다. 이걸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확률 총합일 이걸 이용했는데 사실은 이건 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를 좀 이해해주면 다 끝나는 거고요. 문제에 주어진 것은 평균 구해가는 거니까 평균 이렇게 구해간다는 거 되겠고, 그 다음 여기 구해가는 모양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실은 위에 있는 그 식을 대략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해해서 곧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시간 많이 절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또 수월한 것만도 아니니까 제가 좀 가르쳐 주는 부분을 이제 차분하게
조금 살펴봐가지고 정확하게 주어진 그 관계식을 이해해서 풀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때 확률 변수가 x가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요런 식? 요런 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 방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정기분포 모양 만들고 평균 m이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60보다 클 확률, 뭔가를 또 더하게 해주는데 나중에 2분의 1이니까 60보다 큰 확률은 2분의 1 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60 이쪽에 써가지고 여기 너보다 클 확률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는 20이라는 숫자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m까지니까 2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시해서 m까지 그럼 이런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넓이의 합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빗금치 넓이의 합이 2분의 1이면 색칠 안 된 부분 넓이의 합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평균, 이 정기분포가 대칭 구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놔서 그럼 여기를 채워놓게 되게 되면 절반 하니까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호호. 그럼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에서 대칭돼야 되겠습니다. 자, 즉 m이 20과 60의 대칭 구조 형태니까 여기가 40이다. 와,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평균이 40이라는 거. 와, 그냥 평균 40 가르쳐 주지 않고 식을 이렇게 써줬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이제 뭐 변수 변화니까 이걸 공부한 거죠. 뭐 2분의 1 x 플러스 1의 변수 변환 분산이니까 이걸 이제 여기 제곱돼 가지고 4분의 1 분산 이렇게 된 결과가 4다. 그러니까 뭐 분산이 16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즉 우리가 정기분포해주면 평균분포 이렇게 n 해서 이제 44 제곱할 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편하게 안 가르쳐 주고 이제 다 구해서 알아보게 만든 겁니다. 어쨌든 여기다 이제 40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뭐. 자, 그랬을 때 46.4 또 46.4는 또 뭐죠? 어쨌든 46.4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48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 뭐 여기까지 뭐 다 구했는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표준화 과정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4분의 46.4 48 빼기 x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여기 4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6.4인데 이걸 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4, 1은 4하고 24가 되나요? 4, 6, 24 1.6이 되네요. 요거는 뭐 8이니까 2 금방 되겠고. 자, 그러면 저기 이제 z값이 나오니까 표준 정기분포로 고쳐갔을 때 1.6에서부터 2까지 여기에 넓이가 우리가 구할 확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표에 가서 보겠습니다. 2.0, 1.5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0이고 7에서 5 빼니까 2고 7에서 4 빼니까 3 0이 또 4, 4 같으니까 0이니까 0.032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4번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레벨이 좀 살짝 올라가 있군요. 뭐 그렇다고 뭐 새로운 이론이 가미된 건 아닌데 우리가 기존에 편하게 주어지던 뭐 기존 문제 같으면 정기분포를 따라요. 평균 40입니다. 표준편수 4입니다. 쉽게 가르쳐준 이 부분은 쉽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찾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60보다 크다. 60보다 클 이쪽의 넓이 20과 평균 사이의 넓이 근데 합쳐서 2분의 1.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 이렇게 채워서 그럼 절반 형태가 되는 거. 그래서 대칭 구조 이 모양에서 이제 평균이 40이다. 이런 얘기겠고요. 다음에는 분산은 이제 변수 변화로 주어진 거니까 이건 좀 뭐 변수 변화만 알면 좀 쉽게 처리. 여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정기분포 모양 됐습니까? 평균 40에 이 식을 써갈 수 있는 이 과정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표준화시켜서 확률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니까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이제 1.6 가는 게 조금 귀찮지만 뭐 그것 때문에 못 푸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문제 패턴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앞 과정에 역시 생각해봐도 또 눈에 밟힙니다. 자, 평균을 최대한 출제자가 숨기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3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태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문제풀이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먼저 나오는 수보다는 나중에 나오는 수가 크거나 같다. 점점 커져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나온 수, 두 번째 나온 수, 세 번째 나온 숫자. 이렇게 됐을 때 점점 숫자가 커져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증가함수 공부하고 뭐 이런 형태. 물론 이제 증가함수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지만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같다까지 있는.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할 때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사위 던진 거니까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 그런데 이제 그 숫자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딱 선택해서 이렇게 A, B, C 점점 커지게 배치를 하면 되겠다.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다.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9에 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니까 8, 7, 6에 3, 2,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8 곱하기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니까 6의 세제곱 되겠고 8 곱하기 7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약분되니까 2가 이제 한 번씩 착 지워지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7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게 됐습니다.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 분모에 6의 세제곱 쓰는 게 뭐 핵심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 이 부분이 이제 중복조합 형태에서 응용 문제라서 자, 1, 2, 3, 4, 5, 6 주사위 던진 거니까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14번 복습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조합 확실하게 이해하기.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A가 2B보단 큰 양수 AB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좀 복잡 겁을 팍팍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이쪽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자, 넓이 X축하고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곧 확률이다 라는 이 개념이 있다면 문제풀이가 이제 좀 잘 진행됩니다. 함수식이 좀 복잡하면 좀 알아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자, 범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를 대서 0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니까 1에 B, 여기 B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됐습니까? 0 집어넣으니까 또 B가 되겠고 A를 대입해보면 1 빼기 1에서 0 됩니다. 그냥 간단한 직선 나와가지고 삼각형이 된 겁니다. 자, 넓이가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넓이의 총합 그럼 2분의 1에 가로 길이 2A 높이 B 이 결과가 1 넓이 총합이니까 1이라고 된 겁니다. 확률의 총합. 자, 그래서 A, B가 1이라는 이제 관계식을 딱 얻어놓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최종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것은 뭐 A 더하기 B인데 좀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이곳에서부터 2B라고 되어 있는데 2B가 A보다는 좀 작은 값이죠. A보다는 좀 작고 당연히 작아야죠. 더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요 넓이를 이렇게 열심히 구했더니 그 넓이가 32분의 19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가 이제 삼각형 이게 이제 사다리를 2번 해야 되겠죠? 이제 직선과 오른쪽 직선과 왼쪽 직선이 다르니까 사다리 2번이 좀 불편하네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빼기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가로 길이 빼니까 4분의 3a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로 길이는 이 함수 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니까 a분의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대입이 된 겁니까? 그럼 이게 사라지고 그럼 뒤에 더하기 1이 있고 그러면 이제 4분의 3인데 그럼 4분의 3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빼기 2분의 1에 이쪽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 길이는 a-2b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세로 길이는 이쪽 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a분의 x에다가 지금 2b를 대입하는 겁니까? 오호,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통분하게 되면 a분의 2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부호를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a분의 a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 그리고 놓고 나서 바깥쪽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호 바꿔서 이제 b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좀 정리가 그럴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어떻게 정리됩니까? 4, 4, 2 이렇게 정리되니까 16에 32가 되겠고 3, 3은 9, AB를 그냥 AB는 아까 요거 지금 곧바로 쓰고 싶은데 AB가 1이다 나왔으니까 자, 일단은 저 정리했습니다. 2분의 1 요건 또 여기 좀 잘 살펴보니까 A-2B가 이거 제곱되겠고 A분의 B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현재 얼마다?
32분의 19였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는 잽싸게 2를 대입해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이항시켜서 2분의 1 a-2b의 제곱도 있고 a분의 b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1 빼기 32분의 9에다가 19를 더하게 해주니까 28이 되겠고, 그렇다면 32분의 8이니까 4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약분하면 4, 8, 32 처리가 되겠고, a-2b의 제곱 a분의 b 이렇게 남았는데, 이건 그러면 결국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뭔가를 좀 처리해야 되겠죠. 뭐 어떤 문자를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a를 하나 좀 없애죠. 뭐 그럼 a분의 1은 이꼴 b 이렇게 처리되니까 a분의 1은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빼기 2b의 제곱은 이꼴 b 제곱 이렇게 처리됐고요. 안쪽도 없애야 되는데, 안쪽은 안에다가 대입을 해서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이게 곱하기 하게 되면 이제 ab가 되니까 1이 되겠고, 다시 2b 제곱의 제곱 4분의 1 됐습니다. 됐습니까? a1-2b 제곱 처리가 된 게 그러면 또 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2b 제곱은 또 2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의 b 값은 2분의 1. 와, 드디어 이제 b 값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a, b 곱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b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a 값은 자동으로 2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구하겠죠? 최종적으로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죠. 그럼 뭐 2분의 5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산수인데 기초부터 부분 이제 산수인데 이제 문자가 AP 가지고 구획하는 거니까 조금 이론이 아닌 곳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문제의 핵심은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거겠고, AB가 들어가 있는 좀 복잡한 문자지만 그래 봐야 직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넓이의 총합이 1이다 라는 것에서 관계식이 하나 얻어졌고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또 한 번 더 제공이 되어 있는데, 사다리 넓이를 2번 구해 가는 건 불편하니까 전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는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32분의 19 해서 이제부터는 뭐 대입해가지고 산수를 열심히 막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지금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산수가 뭐 일단은 여기까지 부분 이제 무난하게 좀 계산되는데, 그 다음 과정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이 약간 존재하지만 못할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넓이 이꼴 확률이다라는 개념 설정해 가는 거, 그 다음 전체 넓이에서 관계식 구해 가는 거, 그 다음 필요한 부분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표시,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구성하는 그런 핵심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이론이 좀 살짝 가미된 부분들은 다시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이론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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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가 좀 많네요.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일련으로 나열한 나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딱 선택했더니 양쪽 끝에 C가 적힌 카드가 있었다. C가 적힌 카드가 있는 상태에 대한 문제군요. 자, 이 나열 중에서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무조건 C가 양쪽에 있고 나머지를 나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B, B, C, C를 나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뭐 괜히 문자를 뭐 4개씩 C를 4개씩을 줘가지고 불편하게 마십니까? 그냥 요렇게 요런 문제 풀이로 그냥 내지. 에잇. 자, 겁준 겁니다. 자, 이제 요런 것을 나열하는데 A, B가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B끼리는 이웃해도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가지수는 이렇게 5개의 문자를 나열하니까 5팩토리얼에 겹치는 문자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산수 좀 해놓을까요? 5, 4, 3, 2, 1 돼 있으니까 2팩이면 이렇게 지워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가지수는 이제 가볍게 처리해서, 자, 얼마입니까? 10에다가 3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가지수는 이제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풀이 원리를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풀이 원리는 뭐죠? 상대방 먼저 나열입니다. 상대방 먼저 나열. 이웃해도 되는 녀석들을 먼저 나열하라. 이런 것이 이제 풀이 원리죠. 자, 그렇다면 A, B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C를 이렇게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이 이제 앞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군데가 딱 생기겠죠. 됐습니다.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A, B를 갖다 배치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A, B, B. 요 녀석을 갖다가 열심히 나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3팩토리얼에 bb 같으니까 2팩토리얼에서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좀 이 bb 이 부분이 이렇게 낱개로 흩어져 있기만 한 게 아니라 bb가 이렇게 뭉쳐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bb가 이제 뭉쳐져 있을 때 아까 위에 쪽 b가 따로 돼 있을 때 된 거니까, 자 이제 뭉쳐져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곳은 그러면 A가 갈 곳 세 군데, B가 갈 곳 몇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처리해서 6가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확률은 30분의 요거 합쳐서 9 이렇게 처리되니까 10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10분의 3 나와라. 됐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확률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문자의 나열, 뭐 이런 한 경위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냈다, 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원리 중에서 이웃하지 말아라 돼 있을 때 상대방 먼저 나열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겠고, 조금 색다르다면 이 지금 B가 이제 이웃 요 부분을 나열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B가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 뭉쳐도 있어도 되고 또 따로따로 되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살짝 이론을 조금 경위수 파트 이론들을 좀 가미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뭐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죠. 자,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에 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간에서 시행해서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을,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네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큰 틀에서 좀 생각하면 그냥 전체 집합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집합 표시를 해주고요. 주사위를 던진다. 나올 론이 1, 2, 3, 4, 5, 6 이렇게 써집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뭔가요? 근원 사건. 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 2, 3, 4, 와우. 별거 아닌데 답은 길게 써야 됩니다. 6. 자, 이런 부분들이 근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했는지 안 돼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이상한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에다가 이 부분 집어넣으니까, 그죠? 변수에서 이제 2, 3, 6 이렇게 되겠고, 확률은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쓰고 이제 표 만들어가는 그 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속 확률 변수 y 확률 밀도 함수는 gx. 근데 gx가 함수식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gx라는 함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무엇을 구해달라? x가 2일 때의 값을 구해달라. 뭐 2일 때니까 이 값을 얘기해 주는 거죠. i가 2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달라. 뭐 그럼 뭐 이거 집어넣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px2 값은 2분의 1 돼 있으니까 됐고요.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이때 x2라는 것은 뭐다? 알파 베타 사이의 어떤 특정한 값이다. 이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요건 좀 넌센스입니다. 연속으로 갔을 때 특정한 하나의 좌표, 우리가 이제 연속에 있어서는 넓이 이퀄 확률이라는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구하려면 이제 범위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뭐 특정한 그 두 군데 1부터 2까지 확률 이렇게 되면 여기 넓이 이런 식으로 답해야 되는데, 특정한 숫자일 때는 선이 되는 거거든요. 선은 넓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그래서 답은 그냥 2분의 1 끝나겠습니다. 호호, 아주 특이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살짝 좀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봤을 때 위쪽에서 풀었던 표본공간 그런 사건은 뭐 기본 정의 개념만 되면 되겠고, 지금 이것도 뭐 큰 틀에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2, 3, 4 집어넣어서 2일 때의 확률, 이거 그냥 뭐 기호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고, 근데 gx가 뭔가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황당하게 선은 넓이가 없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라서 어떤 측면에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연속에 대한, 연속 변수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있느냐, 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은
해외 공장과 국내 공장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80%, 20%가 생산되고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은 4%, 2%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개를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정상 제품 나올 수도 있는데 불량품이었다. 그것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가능성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서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불량품이 합쳐져 있을 때 이제 이러면 이제 불량품이 확률이 돼야 되겠죠. 불량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이었다. 이런 형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틀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열심히 해야죠. 전체 제품 중에서 80% 외국에서 만듭니다. 그 제품의 4%가 불량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외국 제품이 불량일 확률이 되겠고요. 10분의 2, 그 다음 그 중에서 100분의 또 2%가 불량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쳐졌는데 자, 외국 거 이렇게 좀 계산해 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쁘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사도 약분되는데 사도 약분해도 되겠습니까? 사사삭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8 더하기 1이 되겠고 그럼 8 이렇게 처리 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9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량품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제 9개 중에 8개는 다 외국 불량품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국내 불량품이다. 이렇게 되는 이제 전형적인 패턴의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불량품이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그것이 해외 공장.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정리했지만 불량품이 나올 땐 외국 것도 있고 국내 것도 있는데 불량품이 이렇게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외국 거의 불량품 이런 이제 틀을 좀 정해야 되겠죠. 자, 그 모양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의 조건부 확률 문제니까 학습이 좀 되어 있으시겠죠? 자, 되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 감사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관계식을 좀 써달라. 기대값이면 뭐 NP 이렇게 구해가는 걸 둘을 열심히 곱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16P 그걸 또 뭐 제곱해달라고 하면 되겠고요.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NPQ 16P 그 다음에 Q 하나 이렇게 더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하나가 또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16P는 이걸 Q 이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확률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2P 그 다음 Q 이렇게 처리된 이 확률의 합이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Q에다가 뭐 16P를 집어넣으니까 뭐 18P 처리된 결과가 1 되니까 P 값은 뭐 18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출제자가 살짝 함정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항분포 이렇게 되면 여기다 NP 이렇게 돼서 이제 P를 습관적으로 쓰는데 지금 2P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분포의 확률은 여기 함정 부분요. 요 분포의 확률은 얘가 이제 P가 아니라 2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를 이제 Q라고 했는데 확률의 총 합이 이제 1인 거니까 요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쓸 땐 Q라고 안 쓰고 1-2P 이렇게 썼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어쨌든 요런 부분들 조금 뭐 그대로 내면 누구나 다 맞추는 너무 허접한 문제가 되니까 자, 숫자를 좀 살짝 좀 바꿔가지고 우리 좀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긴장감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좀 학습하도록 노력을 좀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 대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100명을 선발하는 A대학교 B학과에 지원하여 12번째 예비학교가 되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합격해야 되는데 예비 후보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이 차지 않을 확률이 0.2라고 할 때 얘네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정규표를 통해서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재미있는 문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합격한 학생들 즉 100명이 지금 현재 합격이 되어 있는 거죠. 100명 합격되어 있는 이 학생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등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하지 않을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각각 등록하냐 마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니까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100명을 열심히 조사해야 되겠고요.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10분의 2다.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규분포를 이루는 거니까 정규분포를 이렇게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은 20 이렇게 됐습니까? 20에다가 또 10분의 8을 곱하게 해주니까 16이니까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0명 정도가 등록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비가 12번이거든요.
등록하지 않는 학생이 그럼 몇 명이 되겠습니까? 12명보다 많아지면 됩니다. 12명이 딱 등록 안 하면 내가 이제 탁 합격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등록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합격 후보들은 모두 다 등록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그림에서 이제 문제 생기지 않는 일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확률 구하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시그마분의 x-m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4분의 12-2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절반 형태 부분 이제 0.5가 되니까, 자, 2에 해당하는 477을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면 확률은 이곳에 0.5를 더하게해서 그러면 9, 이걸로 9자를 써야 되는데 7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977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이제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짝 혼란을 초래하게 쉽게 좀 문제를 좀 만들려고 선생님이 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12번째 예비 후보. 자, 그럼 합격생이 이제 10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라고 되어 있고요. 정규분포만 만들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12명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 이건 이제 스스로 좀 살짝 판단하는 건데, 이게 심각한 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뭐 수치를 줘가면서 이렇게 구하라, 이게 수식 형태로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문장을 읽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하라, 이런 내용 이제 살짝 좀 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조금 판단하는 부분이 20번의 마지막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하고 뭐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0번 끝으로 대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